10월 26일 12.6 그러니까 79년에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12.6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그런 병고가 발생했다는 걸 다음날 아침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참 그동안에 역사적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전방위로 정치, 경제, 안보가 이렇게 소란해지면서 상식이 있는 국민의 삶이 불안해진 것은 유사일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요.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진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이 역대 최고로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세 달 전에는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을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까지 가장 덥고 춥고 하면서 가혹하게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목소리가 좀 잠겼다 이러는데요. 피로, 감기 이런 걸로 몸살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에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침북에다가 경제 붕괴까지 지금 이렇게 닥치고 있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문 정권에 남은 것은 몰락뿐이라는 겁니다. 한 정권이 지지를 받을 때는요, 정말로 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만들었을 때 한 정권이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대 한국 정권들 중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정권들이 제대로 있었느냐? 거의 대부분이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미흡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 척건들이 기본적인 자기 주변의 수신 제가도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신 제가가 안 되니까 치국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치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외국과의 관계에서 평천하 이런 부분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 정권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로 동시다발로 빠져들고 있어요. 과거에 좌파 정권이 자리를 잡았을 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만큼 이렇게 총체적 위기를 동시에 불러들이지는 않았다. 자, 좀 친북적이었다면 그래도 경제에서 검증된, 안정된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자신의 친북 좌파적 속성 때문에 이 국가의 경제가 송두리째 몰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또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좌파라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 정권이 과거의 좌파 정권하고 다른 것은요, 과거의 좌파 정권은 두려워하기라도 했는데 현재 문 정권은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최고식 칼럼에 미국을 이렇게 대하고 뒷감당은 누구 몫이 될까? 맹색이 동맹국이고 북핵을 위협을 겪는 당사자인 이 한국 대통령이 반미 공동전선 구축에 앞장선 것 같은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반북이 아니고 반미 공동전선 구축에 앞장선 모양새다. 이렇게 겁 많은 보수 언론의 칼럼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중러 반미 전선에
동참을 했다.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 앞장서서 차마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시켜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못하는 것을 한국 대통령은 세계를 돌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면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래 문재인이 피로가 풀리면 미국이 날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순방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나 유럽을 돌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연합군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한국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반미 공동전선을 이렇게 펴려고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다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 언론에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을 그리 잘 이해하는 문재인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지는 궁금하다. 미국이 만만한가?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자, 평양선언을 국회 패싱하고 동의 없이 100번 해본들 미국 협조 없이 뭐가 될 리가 없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다. 남북 경협도 유엔과 미국 제재를 벗어나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컨드리 보이콧 같은 게 걸리면 그야말로 파산의 초대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데도 유럽이 한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북한 편을 들면서 미국에 맞설 거라고 한 게 얼마나 허황되고 유럽 사회가 북핵과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저 정도로 몰랐던가. 자, 유럽의 정상이 문재인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단서가 있다. 이 지금 최보식 칼럼의 개요입니다. 자, 판문점 회담이 있고 한 달 뒤에 나토 회의가 폴란드에서 열렸다. 이게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과거의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이 유럽 서방 진영과 미국과의 공동 군사 이렇게 동맹체 아닙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나토에 발을 좀 빼는 듯 했지만 결국은 돈 내라 소리였고, 지금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서 제발 미군이 나토 역할로 자국의 진주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나토 총회에 이 국회의원 2명이 참가를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에 보면 이리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 비핵화를 속인 전력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에 나오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긍정적 전망 확산을 경계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중동 테러 집단의 북핵 기술이 넘어가고 있다. 북한과 하는 어떤 합의도 절대적 비핵화 CVID가 돼야 된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가했던 여당 의원은 판문점 회담으로 한국은 화해의 무대였는데 거기 가보니 영 딴판이었다. 북한은 인권 탄압 국가의 핵무기를 가지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이상한 나라에 불과했다. 너무나 강경한 성토 분위기에 놀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한 눈치 보느라 우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CVID가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나라마다 똑같이 합의된 사항처럼 들렸다는 거죠. 자, 이런 유럽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으니 그 나라들이 문재인이나 한국 외교부나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봤겠느냐. 자, 유럽 순방 시점이 북중러 3국 외무차관 회담에서 제재 완화 단계적 비핵화 소리가 나왔던 그 직후였다. 그러니까 이 최선희도 거기 갔잖아요. 북중러 외무차관 회담. 그러니까 반미 동맹전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이 그걸 들고 대표자로서 북중러 반미 동맹의 대표자처럼 해서 유럽을 떠돌아다닌 기억이 됐고, 자,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친구집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다니는 문재인이 원수처럼 여겨졌을 거다.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 강정기지에서 열린 서귀포 강정기지 해군 관함식 공사에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반미 단체로 행사 당일 입항하지도 못했다. 북핵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에 파견되어서 이 북한의 위기 도발을 겁을 주던 그런 항공모함이 한국에서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평양에서 이 합의된 군사 합의서에 한미 간의 사전 조율도 없어서 폼페이오가 뒤에 알고 거칠게 항의를 했다. 오이사 해제 조치 발언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다. 자,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 정권은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국에 무차별로 경제 보복 조치를 할 때 중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란 말 한마디도 못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를 거론하며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는 우궁충정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걱정 그만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나라를 걸고 도박을 하는데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다. 원래 보수 언론은 좀 비겁하지요. 이 비겁한 보수 언론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제가 보는 시각은 이 정권은 이제 거의 막가자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신문 제가 좀 한번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석간내일신문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일경제는 한국 정시 공포의 10월, 주요국 중 최대 폭락, 현대차 실적 쇼크, 영업이익이 8년 새 최악이다. 8년 전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자, 그러면서 동아일보 0.6% 성장, 저성장 쇼크 한국에 닥치다. 그 다음에 현대차 쇼크,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에 그쳐 자동차 산업 전반 큰 위기 닥쳤다. 조선일보, 삼중 먹구름 몰려오는 한국 경제, 주저앉은 성장, 추락하는 주가, 식어가는 수출.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언론들이 뭐 짜고 이렇게 보도를 했겠어요? 요 며칠 생기는 일만 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거의 폭락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 둔화나 이 고용률 둔화가 눈에 띄고, 그나마 한국의 마지막 반도체와 함께 쌍두마차로 버티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GM은 한국에 지금 철수를 하려고 이래저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완전히 지금 반도체가 가지던 우위가 무너지고 반도체의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폭등한다던 아파트 가격도 지금 꺾여서 다시 내려가고 있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지금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그 투기꾼들하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폭등, 문재인 정권이 만만하고 쉬웠겠죠. 사실 정권도 초창기에 방치를 하면서 정권이 마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 경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누굽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강남에서 돈 많아서 여기저기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 투기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문정권이 엄청 좋았어요. 왜? 문정권에 들어서서 모든 게 잘 풀려간다고 이 사람들은 살만해졌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을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권은 아마 위에서부터 골목 자영업자까지 다 경제를 죽이는 정권이라고 욕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좀 아이러니하게요. 지금까지 소득이 낮은 계층이 문정권을 비판을 많이 했고 한 월수 700 이상 되는 가게에서 문정권 지지가 높았고 또 과거에 보면 엄청난 자산을 가진 계층에서도 문정권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층에서 또 블루 칼라는 민노총 계열에서 문정권 지지가 높았고 화이트 칼라와 제대로 된 민노총 블루 칼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영업자나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문정권을 많이 비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화이트 칼라들은 주 52시간으로 월급이 팍 깎이고, 예? 더 나아가서 투기 계층은 이제는 투기를 이렇게 투기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투기 손실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 그리고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요즘 그야말로 안 죽으면 다행이라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투자고 나발이고 어쨌든 버티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문정권이 지나가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보에서요 거의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전부 공간을 열어주고 북한의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은 지금 해체시키고 오늘 공동군사위원회 회담, 장성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축한대요, 북한하고. 거기에는 보면 군사 배치, 훈련 이런 모든 것을 북한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군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DMZ나 바다나 공중에서의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다 내려놓고 인사 교류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보 교류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공동군사위원회가 정말로 만들어지기가 지금 직전인데요. 이게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이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군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벌어집니다. 미군은 한국에 주둔만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미군을 쫓아내려고 종전선언을 해서 미군을 쫓아내려고 했죠.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재인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지 않고 DMZ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 종전선언 했다가 안 되면 물리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대통령끼리 안 해도 된다. 그냥 장성들끼리 만나서 종전선언하고 나중에 사인해주면 된다. 외상 군대에서 마이가리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 아닙니까? 희대의 사기꾼들한테 정권을 내주고 그것들을 잘한다고 60%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항상 마이너스 25로 봐야 된다 이걸 보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곳곳에 이 정권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 보수 정권이 잘 못해서 그래서 미워서 이 정권 지지한다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홧김에 바람 피우듯이 이놈이 싫어서 저놈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놈도 틀렸고 저놈도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수 세력이 부패했고 기득권이다.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세력이 그렇다 해서 이 한국의 좌파, 주사파, 민노총, 진보라고 사기치는 이 집단이 그러면 불의하고 부패하고 기득권이냐 아니냐? 맞지요? 대한민국에는 수구 보수와 수구 좌파가, 수구 친북 좌파가 겨루고 있었지,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진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구 보수가 미워서 그래서 수구 친북 좌파들한테 자빠져요? 자, 차라리 세련되게 해먹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지 않으십니까? 자,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인정했습니다. 왜? 정규직은 시험이라는 절차를 죽도록 공부해서 공사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노량진에 들어가서 고시원에서 학원 다니면서 3년, 4년을 공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런데 지금 문정권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봤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면서 백으로 들어가고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일단 비정규직에 걸쳐가 그놈들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는 인원도 줄어들거니와 죽도록 공부해서 정규직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기어서 들어온 놈과 똑같아진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죽도록 공부해서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 버려요. 2배수, 3배수 뽑아가. 그러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백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놈은 비정규직으로 그냥 집에 아버지가 높아서 아버지가 사장하고 친구라서 간부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들어왔다가 안 그러면 민노총 출신이라서 안 그러면 민노총 출신 가족이나 친인척이라서 기어 들어와서 일단 고개만 내밀었다가 정규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 입사라는 것은 공채에서 나한테 저것은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고 어떤 놈은 설거머니 그냥 뱀이 담 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회 불균등이 어디 있으며 과정에 불공정이 어디 있으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권이 친북이라도 이 정권이 경제에서 뛰어나지 못해도 그래도 뭔가를 정의롭게 하려고 기회균등이나 공정함을 이렇게 이야기라도 한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퍼줘서 우리한테 주기라도 하려 한다. 과거에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득권끼리 다 해먹었고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람 취급한다. 솔직히 말하면 거칠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를 이해해주는 놈한테 자빠지겠다. 그렇게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해한다는 놈이 이해하는 척하고는 뒤로는 저놈들보다 더 위선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놈이다. 이제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정권을 지지할 이유가 눈꽃만큼이라도 어디에 하나 있느냐는 거예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자, 가끔 저한테 댓글 다는 이 종북들을 보면 내가 기가 찬 게요. 북한에 엄청난 광물이 있다. 중국이 그걸 먹으려고 한다. 우리가 북한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합치면 북한에 있는 엄청난 광물이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핵이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일을 했을 때 경제가 산다. 지금 경제가 이래 나빠진 것은 보수 정권이 망쳐난 걸 문 정권이 재수 없이 뒤집어 썼을 뿐이다. 지랄로 정말 발광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쯤 된다 하면 시각이나 사고가 왜 삽니까? 죽어버리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인 이상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어디에 이런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좌우에 어디에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하나의 주장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이 맹목이 되는 순간에요. 그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좀비입니다. 좀비. 자, 북한의 광물요. 그게 가치가 있었다 하면 중국이 벌써 들어갔지요. 중국 땅 안에 다 있는 거. 북한과 중국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반반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있는 광물은 중국에 걸쳐 있는 그 산맥에도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의 광물이 고급 광물이나 무슨 이 고급 천연 재료들이 희귀 히토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정도는 그 산이 많은 중국에 5만 대 다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도 있고 티베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 석탄이 무슨 광물축에나 뜹니까? 마그네이트 무슨 규사 그런 게 무슨 흔해 빠진 게 그런 거예요. 북한이 진짜로 광물로 그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광물을 팔아가지고 아시아에 이 사우디, 노스코리아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과 해서 경제가 살아나요. 거지들 2,500만 명을 안하해서 제가 북쪽 동포를 보고 거지라고 해서 미안하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상황은 거지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서독이 동독보다 땅덩어리도 2배쯤 되고 인구도 그보다 더 많고 그래도 동서독 격차는 동독이 과거에 공산권에서 제일 잘 살아서 크지 않았는데 남북 간에처럼 그런데도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통일해서 통일대박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가장 황당한 소리가 통일대박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이 아니라 통일쪽박만 있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통일해서 퍼줘서 북한의 인프라를 살려갈 만한 역량이 도로 철도 구축하고 북한과 가스라인 연결하고 북한의 모든 인프라를 투자하고 할 만한 역량이 한국에는 없고요. 솔직히 미국 자본이 북한에 다 스크린했습니다. 몇 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북한에 스크린을 다 해봤어요. 크게 인프라 투자에 대비해서 돈 될 일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북한의 관광 사업이 저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화교 자본이 저 싱가포르니 말레이시아니 있는 화교 자본이나 이슬람 자본이 투자가 들어갔지요. 왜 안 갔겠어요? 저 정도 경치나 저 정도 관광 인프라는 어디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야 무슨 좌파들이야 민족의 명산 백두산 하지. 백두산 정도 산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경제를 기대에 부응되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망할 거라고. 확실하게 망하게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반미 친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위선적 그동안에 아닌 척 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가장 공정해야 될 취업에서 불의를 드러내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문좀비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겁을 주고 또 탄압을 해도요. 이 정권 절대 오래 못 간다. 망하는 속도는 노무현 정권보다 지금까지 몇 배로 더 업그레이드 된 만큼
추락하는 가속도도 훨씬 빠를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보고 무슨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요. 그 사람 제가 봤을 때 좌파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처럼 하면서 황장수 자꾸 무슨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희망적인 걸 자꾸 전파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희망적인 걸 전파하지 않은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정권이 망할 거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과학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세요.